제가 2009년도에 한라산 등반을 갔다 오고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거든요. 감기 치료를 해도 전혀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갔죠. 가서 진단을 받으니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년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른 산행 이후 청천벽력같이 들려온 혈액암 진단. 하지만 그녀는 당시 스스로의 건강을 보살필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는 요양원에 조리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고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는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제가 강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있어서 그러면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자고 가서 골수 검사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보는 저도 힘들고 우리 친구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가야 되는데 막막해서 어떻게 가야 하지? 서울은 초행길이라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친구가 서둘러서 병원도 척척 알아봐 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부랴부랴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친구가 또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친구 보는 순간. 그녀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행복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울지 마. 고생 많았어. 늘 곁에서 챙겨준 친구들의 도움과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 되찾은 건강인 만큼 지금도 꾸준히 본인만의 건강법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녀의 항암 건강법은 다름 아닌 감귤소금을 활용한 가글. 외출 후에는 반드시 감귤소금으로 가글을 한다고 하는데 감귤소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재료가 엄청 간단하네요. 감귤하고 소금만 있으면 돼요. 감귤 소금이니까. 감귤소금은 말린 감귤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준 뒤 소금과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감귤 소금을 평소 때 어떨 때 쓰세요? 저는 감기 기운이 올 때라든지 좀 목이 텁텁할 때 이거를 하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목이 개운해요. 그녀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 만들어 쓴다는 감귤소금.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감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소염 및 진정, 살균 작용이 뛰어난 소금을 함께 이용해 각을 하게 되면요. 호흡기 자극에 대한 방어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 귤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고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하며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한다. 감귤소금으로 면역력을 지키고 있는 그녀. 이번엔 식사 준비를 위해 다양한 채소들을 다듬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채소들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이는 이 채소들이 암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채소들이에요. 생긴 건 다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채소 모두 몸의 열을 올려주는 발열 채소거든요. 발열 채소요? 네. 암 환자들은 체온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 그녀가 먹고 있는 발열 채소. 과연 암 환자들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군 등의 비타민과 이 철분, 칼륨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몸에서 열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발열 채소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 있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가 돼 있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열 채소들 모두 물에 데치는 그녀. 암 환자들은 이렇게 데쳐서 먹어야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항상 저런 채소들을 데펴서 먹거든요.
건강을 되찾기로 마음먹은 뒤부터는 제 식탁에 항상 채소를 많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따뜻한 물에 가루를 타는 그녀. 네. 건강을 위하여. 친구가 챙길 정도로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녀의 차. 지금 마시는 차가 뭔가요? 네, 이 차가 보물이에요. 타이보라는 가루를 넣은 차예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 권해준 거예요. 실제 강영임 씨는 일상에서도 꾸준히 타이보를 섭취하고 있었는데 타이보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항암 치료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생소한 이름의 타이보는 과연 무엇일까?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타히보는 나무의 안쪽 껍질에서 추출한 수피를 약재로 활용하는데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부터 퀴노이드, 벤제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의 은총을 받은 나무라고 불린 타이보는 고대 잉카 문명 시대부터 아마존 원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차로 즐겨 마셨고 이후 귀한 약재로 활용되어 왔다. 아마존의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에서도 해충과 버섯조차 자라지 못할 만큼 강력한 살균, 항균력이 있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로 알려져 있다. 타이보 수피에는요, 유효 성분인 라파콜, 베타 라파콘과 같은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특히 베타 라파콘이라는 항암 능력은 정상 세포에서와는 달리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암세포의 DNA 복제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물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생기는 항암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탈라파콘은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해 더 이상 암세포가 성장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데 실제 한 논문에서는 타이보가 세균 감염, 암, 염증 관련 통증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면역세포 아형 조절을 통해 면역 기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보를 꾸준히 섭취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강영임 씨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베탈라파콘 성분이 풍부해 면역세포와 염증은 물론 암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타이보.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 후 섭취가 필요하고 타이보 하루 섭취 권장량 5에서 6g, 한 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